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유튜브 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순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것은 저의 최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신정 때 외손주들이 세배를 마치고 같이 촬영한 제 모습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이 조금 넘게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고 34년간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65세에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70회 생일을 맞으면서 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이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을 무차별 강타하고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심각 수준으로 높인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 작은 힘이나마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트는 모든 행복의 기초는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유,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파란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림프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체내 면역을 담당하고 에너지 소모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많은 세포들이 있지만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상 세포, 이 수지상 세포는 모양이 손가락 같거나 아니면 나무 가지 같다고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우리 몸 속에 50억 개나 있는 NK 세포, 다른 이물질을 그냥 잡아먹는 세포죠. 그 다음에 대식세포,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수지상 세포는 NK세포와 T세포의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보통 때는 혈액 속에서 미성숙 상태로 있다가 적들이 침입하면 NK셀과 T세포에 빨리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는 자신은 림프절에 가서 성숙한 상태가 되어갖고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 이외에 T세포의 명령을 받아서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가 또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나 화학물질, 약물 내성균이나 노폐물이 들어오거나 생성되면 일단 T림프구와 백혈구, B림프구가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해결하게 되죠. T림프구는 들어온 적들을 인식하고 기억합니다. 지난번에도 왔던 거야? 처음이야? 뭐야? 알겠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B림프구에 항체를 생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직접 공격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B림프구가 생성한 항체를 가지고 포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 제거하는 이 일들이 잘 되면 면역력이 높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면역력이 낮다 그러는데 특별히 인식, 기억하는 과정에서 자기 몸의 일부 세포를 적으로 잘못 인식해서 공격하게 되는 질환을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그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대장이 있죠. 우리 몸의 대장은 동의보감에 보면
장청, 뇌청이라 그래서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장이 깨끗한 게 아니고 500여 종류의 10조 개가 넘는 세균들이 이곳에서 공생하고 삽니다. 근데 이 세균들은 유익균이 20%, 유해균이 10%, 중간균이 7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70%가 대장 점막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95%가 대장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진 물질이죠. 자, 대장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고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더 많이 전환되면 더 좋겠죠. 근데 유해균이 15% 이상 가면 우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대장균층의 역할은 뭔가? 비타민 B군의 합성과 비타민 K 합성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 분해로 유익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으면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바뀌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강하고 장 청소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대장에서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타액 분비 촉진으로 충치 예방하는 것도 우리 대장균층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장과 뇌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보면 뇌가 장에 신경을 전달하는 것, 명령을 내린 것은 30%이고요. 의외로 장이 뇌로 보내는 그 의사소통이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장은 제2의 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특별히 이 대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죠. 자, 장과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존재하고 있는 대장은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익균, 유해균, 대장, 중간균이 적절한 퍼센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대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내려가는 통로지요. 그 찌꺼기가 있다가 다음에 대변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고 올리고당이 많고 발화균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대장의 균들의 환경을 맞추는 일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체온이 우리 몸에서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300%가 올라가고 1도 내려가면 30%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12%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서 변을 보실 때 손을 배에다 올리고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하는 것도 우리 몸, 장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먹이 제공하는 일 외에 세로토닌이 95%가 대장에서 분비된다 그러는데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 면역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세포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세로토닌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겠다는 가설이 되니까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균형 유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비타민 D, 성장 호르몬이 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 때 제가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요 비타민 D, 성장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 면역이 30%를 담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분이 잘 공급돼 갖고 이 뇌가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을 좀 잘 마셔갖고 면역세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들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낮춘다, 긍정적인 사고를 올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했다는데 진짜로 5만 종류의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98%는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 우울을 낮추고 불안을 낮추고 기쁨을 올리고 NK세포수를 웃음을 웃는다면 NK세포 수가 아까 50억이라 그랬는데 200배가 증가된대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 박사, 우리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인 우리 한국인이죠. 김의신 박사는 평소에 보통 사람들과 성가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면역세포를 조사해 봤더니 평소에는 성가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200배 높고 찬양을 하고 난 직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0배는 높다고 그럽니다. 노래를 듣는 것보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이롭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장이 대뇌를 보내는 신호가 70% 받는 게 30%니까 장을 건강하는 것,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제가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삶의 의미는 우리 뇌에 보상회로가 있는데 그 보상회로가 도덕적인 가치가 높은 일을 하면 이 삶의 의미가 높아지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몇 가지 논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 The Physiological Society에 난 그 아일랜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지요. 이 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 환경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통곡, 콩종류, 채소, 과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짧은 고리 지방산을 생성해서 장내의 다른 장기들도 튼튼하게 하더라. 장과 뇌와 행동에 스트레스 감소하는 영향을 주더라. 불안, 우울, 과민성 대장균 이런 것들을 다 낮추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대장 환경을 제대로 할 때 일어나더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다른 것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2018년에 나온 건데 요 파란 부분으로 갈수록 건강하고 빨간 부분으로 갈수록 질병인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다이어트리 파이블 인테이크, 식이섬유. 제가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체내 에너지 생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 생산이 올라가고 신장에 나가야 될 독소가 저하되고 지방대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염증이 내려오고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고 장감염 위험이 내려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방법을 권고해 보시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대장균의 먹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음식들인지 써왔는데요. 파랗게 해놓은 부분들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아는 38%가 들고 강낭콩에는 29.1%, 다른 콩 종류에도 많습니다. 아마씨에 28%. 이렇게 한 것은 20%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 작용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20% 이상의 식이섬유가 덜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좋은 음식을 선정함으로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천연 올리고당이 있는데 콩과 우엉과 콩가루, 양배추, 바나나, 파프리카인데 보면 위에도 콩 종류가 있고 밑에도 콩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도 우엉도 있고 밑에도 우엉도 있죠. 참 좋은 식품들이니까 많이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효식품, 우리가 많이 먹는 발효식품에도 불용성 식이섬유나 또는 대장균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영양의 핵심은 완전한 채식입니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류와 씨앗류와 견과류인데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생선이나 고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섭취하면 되는가? 매일 3서빙 과일이고요. 채소는 5에서 7서빙인데 서빙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많고 전분이 적은 것을 복합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들은 음식들을 먹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주로 무지개 색깔이라 그러는데 이 무지개 색깔이 아니고 실제는 빨주, 노초, 그 다음에 흑색, 백색, 보라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성분 표기가 되지 않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을 섭취해야 되고요. 50회 이상 꼭꼭 씹어야 됩니다. 이 50회 이상 꼭꼭 씹는 것은 영양 섭취 또는 그 식이섬유 섭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무서워서 또 벌벌 떨고 있는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 설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일 중간 크기 하나를 한 설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과일 3설빙 정도를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소 종류를 우리가 7설빙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견과류도 한 설빙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2, 3일 내로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유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